오늘은 평생교육 트랙이 우리 학교에 있는데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어디에 취업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중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의 채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생교육사가 뭔지 한번 같이 보면요. 평생교육 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네트워킹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운영하기도 하고 교수학습하기도 하고 변화 촉진을 하기도 하고 상담 및 컨설팅 업무, 평가 및 보고, 행정 및 경영, 조사 및 분석 이런 업무들을 다루는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걸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특정 직무를 담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 자체는 민간 자격증이 아니라 법에 의한 법령 자격증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평생교육 전담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오늘 다룰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그 밑에 단위인 200여 개의 이제 지역에 있는 시군구 평생학습관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관련된 이제 행정기구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또 쭉 한번 살펴보시고 평생교육 법에 의거한 시설들, 평생교육 법에 의거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 이런 데서 이제 평생교육사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안내를 드립니다. 평생교육 직무 범위는 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는 여기 3번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된 이제 사업 계획이나 운영에 관련된 정책 단위의 일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최근에는 시민대학을 이제 광역 단위 평생교육 진흥원에서 이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대거 기획해서 계획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1번도 많이 직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평생교육사를 취득을 해야 꼭 해야 시도진흥원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평생교육사를 따면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학에서 우리 학교에서 평생교육사 트랙을 이제 필수 과목을 듣고 선택 과목을 이제 듣고 나면 대학에서 2급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원대학교 평생교육과정은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보시는데 2008년도 전후로 조금 트랙의 내용이 변경이 있었고요. 필수 과목 5과목,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은 또 5과목을 듣고 있고 필수로 평생교육 실습을 이제 4학년 때 4주 이상 나가기 때문에 이런 그 실습상의 또 공백을 또 고려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이제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시도지사가 설치하려고 하거나 지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서울시, 충청북도 이런 도지사, 그다음에 도지사랑 시장의 권한으로 그리고 재량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 말은 세금으로 세워지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취업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에 우리가 광역단위 평생교육진흥원이 제가 하나씩 다 동그라미를 해봤는데 17개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규모나 또 그 실제 취업할 수 있는 크기는 좀 다 달라요. 좀 작은 조직도 있고
10명 내외에, 그다음에 100명이 넘는 그런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취업할 수 있고 또 비교적 공정하게 공채를 통해서 매년 많이 뽑고 있는 경기도랑 서울시를 중심으로 뒤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2011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어요. 개원이 되었고 2012년부터 이제 초대 원장이 취임을 해서 지금까지 쭉 운영이 되어 오고 있고, 여기는 조직을 살펴보면 이제 원장님 산하에 정책본부에 정책연구실과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있고, 경영본부, 평생교육본부, 경기 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양평본부, 지식캠퍼스본부, 이렇게 6개 본부가 있습니다. 지식캠퍼스 본부는 지식 컨텐츠라고 해서 동영상 콘텐츠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 평생교육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이 추진 전략이랑 이제 핵심 과제인데요.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사를 좀 활성화해주고 도민의 균등한 평생학습권을 보장해주는 이런 업무들 좀 벙벙하게 써 있죠. 네. 그다음에 전 세대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포함해서 전 세대를 위한 그 교육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청소년도 들어가 있고요. 물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미래 도민의 경력이나 진로, 이거는 이제 평생 고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학습과 관련된 일들, 이제 영어 교육을 하는 이제 영어 마을 같은 것들을 최근에 몇 년 전에 흡수를 했었기 때문에 조직을 이런 조직도 가지고 있고, 아까 지식 캠퍼스의 그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또 촬영해서 보급하는 그런 업무들도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의 특징은 기관들이나 담당자들 간의 그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라는 말을 굉장히 연계, 네트워크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보다는 조금 늦은 2013년에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개원을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2015년에 독립재단으로 또 여기도 별도의 기관으로 지금은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처럼 독립재단으로 되어 있고 또 굉장히 큰 조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도 보면 이제 이사회나 감사, 자문위원회, 이거는 이제 실제 일하는 기관들은 아니고요. 기획조정국이랑 시민대학국, 이렇게 두 가지 국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6개의 팀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정책 사업을 운영을 하고 이제 특정한 공간에서 어떤 사업 기획을 하는 모두의 학교 팀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대학국이라는 이제 서울을 5개 권역 캠퍼스로 나눈 다음에 각 캠퍼스에서 아주 양질의 대학 수준의 프로그램들을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을 이제 시민대학국에서 하고 있어요. 서울만 해도 시민들의 평균 대학 졸업률이 55%가 넘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무료로 공급을 했던 그 취미 교양 수준의 낮은 좀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질이 높은 프로그램이 그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런 시민대학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좀 뒤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자유시민대학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본부가 있고, 본부는 이제 5개 캠퍼스에 속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은평학습장, 뚝섬, 금천, 중랑, 서소문 이렇게 있고 시민청이랑 본부랑 대학명계는 이제 또 별도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여기는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 채용 요건을 좀 같이 살펴볼게요. 경기도인데요. 2019년 10월 17일이 최근 정규직으로 이제 사업 직원을 채용했던 거고 4명을 채용을 했었네요. 그래서 이제 파주랑 양평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들을 이제 하고 여기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 기획하기도 하지만 공모 사업을 운영을 해서 예산을 뿌려주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채용 자격 요건으로는 이제 관리 전문직 5급, 관리 전문직 7급 이렇게 놨었죠. 그래서 5급은 석사 이상이기 때문에 1호가 근데 그거에 준하려면 2호는 학사를 가졌지만 2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 분야에 그러면 석사랑 동일하게 인정을 해서 5급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7급은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하자마자 1호로 갈 수가 있겠죠. 전공 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 운영 부분에 이런 전공들, 우리 교육학과뿐만 아니라 행정학이나 경영학과 같이 여러 인접 학문들을 또 많이 뽑습니다. 전형 정보를 보면 요즘에는 이제 다 공채를 통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를 졸업한 분들의 문은 더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석사 이상을 전문직을 요구를 했었는데 요즘은 다 시험을 보고 뽑아서 학사만 하고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 한국사, 일반 상식 시험을 공통으로 보고 전공 시험을 또 이렇게 보게 되어 있고요. 인적성 시험을 보고 우대사항에 보이시죠? 채용 예정 직무 분야에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사가 여기 해당하고 서울의 경우에도 이제 올해 채용 공고가 났었는데요. 경영지원, 모두의 학교, 모내교육센터, 기획조정국, 평생교육 사업기획운영 프로그램보다 사업을 좀 더 많이 기획을 한다고 제가 아까 소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형 일정은 이러하고요. 지원 자격은 일반직 4급 보이시죠? 우리 학사학위 소지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있는 계약직 낙급은 박사학위 소지자,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인 일을 요할 때이고 이제 계약직 낙급도 학사학위 소지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은 여기도 이제 복잡하죠. 서류도 보고 필기도 보고 면접도 봅니다. 다 요즘에는 이제 공채로 뽑기 때문에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이런 것이 없고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도 가 있습니다. 자격증 평가 점수가 여기는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평생교육사 2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3점씩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를 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이상 이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또 여기 두 군데 말고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좀 더 유리한지 그리고 이제 교육학이나 교육 인접 분야에 공부를 하고 나서 광역 단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17개 그 명칭을 직접 다 찾아보고 그 사이트 해당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한번 채용 요건이랑 자격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